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지랑진 중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오히려 기관 순매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월 2일자서부터 현재까지 약 한 7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무차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기관이 매도를 좀 멈추고 그리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또 투자 심리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도요, 한 5만 9천 원 정도면 거의 절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오늘 그 삼성전자 대바닥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틀 드래곤이라고 삼성전자급은 아니지만 사실 그 용을 꿈꾸는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SF 반도체를 조금 공격적으로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F 반도체에 대해서도 방송 마지막 부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는 일요일 개최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이제 3시간 개최가 되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예약을 월요일 날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리베라 호텔하고 저희가 철저히 을 관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이고 지금 시장이 이제 저희는 근데 바닥을 거의 확인했고 대세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대바닥과 리틀 드래곤 세 종목. SF 반도체는 사실 용급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SF 반도체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우리가 그 제목에서 본 것처럼 거의 대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자료 보도록 하겠지만 중국 증시가 우한 사태 최악의 구간이 이제 2월 3일이었죠. 2월 3일 저점을 형성하는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그 자율 조정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거의 이틀 정도면 이 정도 급이라면 오늘 저희도 YTN이라든가 뉴스를 계속 틀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매도의 극점이 아닌가, 즉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글로벌 증시 전반이 오늘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제가 삼성전자 10만원 논리에 대해서 방송을 해놓은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조정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올해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이제 그 30조 후반대 혹은 이제 40조 초반대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40조 정도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년이면은 물론 역시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한 5개 정도 증거사 레포트를 좀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50조 초반 혹은 이제 60조 초반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55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55조가 된다면 역시 그 삼성전자가 10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가야 된다고 보겠고요. 그 아래 글 보시면 55조 달성 현실화 시그널 발생 시라고 했어요. 연말에 10만 원씩 된 게 아니라 빠르게 되면은 내년 1분기 중에서도 10만 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요. 특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를 강화시키면서 가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주가가 이제 오른 경우가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방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니프티 15.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그 명품 50개 종목만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삼성전자조차도 3년 연속 빠졌거든요. 지금은 30개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덩치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요. 지수는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틀 드래곤 3인방,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약속드린 대로 SFA 반도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맨 끝에, 방송 맨 끝에 그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상해 종합주가가 있습니다. 2월 3일이죠. 2월 3일 혹은 4일날 이제 그 최악의 구간,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법입니다.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제가 글을 써놓은 게 보니까 중국 증시를 보라.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 그게 생각이 나서 약간 좀 패러디했는데요.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흔들릴 때 흔들려서는,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사실 그 매수 관점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주도주들은 우리가 박앤세일 과정이다. 이렇게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의한 삼성전자의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한 사태,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죠. 코스피 장기 월봉인데요. 2003년 3월에 사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주가는 그 전까지 한 1년 동안 주가가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도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급등해버려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가가 경기도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하락, 매도 위에서 마지막에 사스가 터지면서 마지막 세일 클라이막스라죠. 마지막 매도세가 다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한 겁니다.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급등하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죠. 리먼 사태가 바로 터지고, 그리고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깨집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에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신종플루가 발생되는데, 공교롭게 드라마틱하게도 신종플루와 함께 주가가 또 급등을 해버려요. 10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버리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은 구간에서 악재가 터지면 오히려 그게 보약이 되는 거죠. 오히려 결정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 4월이죠. 메르스가 발생됐는데, 이때는 경기의 어떤 혼조 국면의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내내 빠졌죠. 특히 우리 증시하고 중국 증시, 혹은 홍콩 증시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좀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이것도 저는 맥락에서 본다면 2003년도 사스 사태와 2009년도 신종플루 사건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동일시.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의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오히려 저는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죠. 즉,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비됐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오늘 방송 끝내면은, 방송 끝내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장 끝나기 전인 것 같은데요. 59,000원 정도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8월 6일이었습니다. 8월 6일 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최악의 구간 통과했으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악재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악재가 악재의 저점을 통과하게 되면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간 순매도 5조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동 형성. 우리가 철학 용어는 반동 형성, 반동이라고 하죠. 반동으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12월 말경에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도 있었어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회원분들한테 보내는 문자가, 전쟁이 나도 주가는 오른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도. 왜냐하면 지금 아시죠? 저의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과의 충돌이에요. 그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미국, 이란 간의 어떤 전쟁 가능성도 있었는데, 기술혁명이 다 이깁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져요. 우리가 1830년 초인가요? 제가 아편전쟁을 사례로 많이 얘기거든요. 아편전쟁 당시에 아편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영국하고 붙은 거죠.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붙었는데,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철갑선과 그 다음에 증기선으로 무장을 했죠. 그러니까 돛담배를 갖고 있는 청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기술혁명이 이겼다고 부른 거죠. 그리고 2월 3일날 코로나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는데, 그 위에 주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틀 급락이면 거의 투매 정도에 가까운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수만 봐서 덜 빠진 것 같으나, 이틀 큰 투매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 제가 그 봉 차트만 열거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코스피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세요. 8월 6일이었죠. 최악이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닥이었어요. 미중간 무역전쟁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죠. 그래서 하락이란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예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이제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동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고, 12월 말경에 또 이란과 전쟁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뿐히 회복이 됐고, 요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타고,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악재가 터졌는데요. 이미 2월 3일 날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투자 심리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으나, 진원지인 중국 증시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죠. 중국이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 장세예요. 저희도 뭐 조정이 들어오면 어려울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화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연봉입니다. 2015년도부터 연봉인데,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2015년도에 어제 방송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삼성전자 10만원, 제가 제목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 앞에만 얘기한 26조. 2016년도에 29조예요.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2016년도에 29조인데, 2019년도죠. 작년에 27조, 27조. 2016년 대비해서 2019년도가 2조 원이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현저히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성장성, 물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고, 좀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성장성이 2016년서부터 이제 지배를 이제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53조, 이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죠. 29조에서 53조니까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것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거의 뭐 영업이익이 100% 이상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18년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긴 늘었는데, 한 5조 원밖에 못 늘어져. 이때 주가가 많이 강렬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2019년도죠. 2019년도 영업이익이 27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이건 대단한 시그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력이 지배하는 장세, 상상력. 4차 산업에 대한 상상력이 지배되는 장세고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30조 후반에서 4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2021년도에 55조가 달성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은 2021년도 1분기, 늦어도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말이나 한 하반기 초 정도면 10만 원을 혹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리틀 드래곤 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페스예요. 네페스는 이제 그 비메모리 패키징, 특히 이제 우리 PLP 기술이라고 하죠.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지금 패키징 기술의 핵심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인 핵심 고급 기술이 이제 WLP죠. 와이퍼 레벨 패키징인데 PLP 기술은 WLP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거고, 이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뭐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하청 구조였죠. 쉽게 얘기하면 따까리죠. 그러나 네페스는 틀려요. 네페스는 그 넘어서 제가 그 네페스를 처음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용을 꿈꾸는 네페스라는 표현을 썼죠. 오히려 이제 갑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경쟁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월봉을 보시면 이미 그 작년 초서부터 먼저 올라갔어요. 보면 이제 네페스의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은 5G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페스를 바로 추천한 이유가 지난주서부터 지난주만, 그러니까 일주일이 좀 넘었어요.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회원들께 추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한 2월 말경서부터 추천하려고 예정이었어요. 신용 물량도 다소 많고. 그러나 5G가 이제 강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네페스를 추천한 배경이 된 거죠. 이게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주도주 역학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네페스는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부품 이런 것들에 원조의 원조. 얘가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나머지들이 다 올라갔죠. 나머지 그 어떤 뭐 부품, 소재, 장비들이 다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들 중에서 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다시 이제 그 도약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봉상 파동으로 보면 상승 충격 5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점이 이제 36,100원이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그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 신설 공장을 증설을 이제 1,553억을 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그 데카 테크놀로지라고 미국 기업인데 필리핀 현지 법인을 인수했어요. 389억 인수했거든요. 대략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했죠. 결정적인 승부수죠. 우리가 만약 퀘스천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이다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승부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이렇게 2천억 투자해서 잘 될 것 같다. 대중들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할 때 그때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주가는 최소한 7분응선에서 8분응선, 9분응선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사면 안 돼요. 확인하고. 예? 그건 패자의 법칙이에요.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승자의 법칙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국내 최고의 칩 리스 기업 혹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죠. 제가 AD 테크놀로지 얘기를 할 때 P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TSMC와 이제 15년 동안의 거래를 끊고 뭐 삼성 쪽하고 이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상상력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메커니즘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자, 역사권 좀 돌파하고 지금 저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에요. 여기서 못 사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제 채용 VIP에 가입하시면 이제 저한테 종목을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뭐 그게 수십 개 종목도 100개 이상 되는 종목도 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분석해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걸 다 사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튜버가 얘기한 걸 다 사는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급등주 혹은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많이 오를 주식을 아는 거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하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죠.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얘기했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전체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서 2,000개 종목에서 최고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흘려서 이제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좀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여튼 뭐 각설하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다음에 소울브레인인데요. 소울브레인. 국산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저는 일본이 이제 우리가 화이트 리스크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수출을 제한을 했죠. 이거는 대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 뭐 종속이론 혹은 매판자본론이라고 학생 때 이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소재 국산을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종속 구조로서 해방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뭡니까? 많이 하는 것만큼 대일 적자가 커지죠. 그런 어떤 종속 사슬을 끊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소재 국산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다. 그리고 또 솔브레인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재료 분야에도 또 양립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주사를 전환하는데 지주사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자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회사 주식을 팔아갖고 투자회사로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시세는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싸움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SFL 반도체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와의 싸움이다. 더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1,000억 가진 놈 한 놈과 1억 가진 놈 1,000놈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단돈 500만 원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 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1,000억 가진 놈처럼 그 시각에서 시세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 여러분들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세력 입장에서 대중을 이용하고 대중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고 세력 입장에서 우리가 시세를 바라봐야지 성공에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제 오전에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너무 이제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죽어도 좋아요. 근데 그 장이 뭐 이틀 연속에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차스럽게 변명되는 건 아니고요. 어제 같은 날은 죽어도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오를 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오르느냐 아니면 돌발적으로 오르느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돌발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시장 전반이 좋아서 갑자기 같이 오른 거고 혹은 뭐 어떤 의미 없는 재료를 통해서 갑자기 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개차반이에요. 근데 그거 잘 살아요. 보니까 로또 맞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기가 오게 되면,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깨꾸닥이죠. 그러나 준비가 잘 된 친구들, 자기 관리 능력이 철저하고, 하여튼 뭐 주경야독으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밤늦게 또 공부하고, 이런 탄탄한 친구들은요,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하는 겁니다. SF 반도체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 위해서 결정된 거죠.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한 사태 2월 3일이죠. 최근 게 아무래도 반영도가 높겠죠. 이거는 제가 기법 차원으로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또 유튜브 방송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2월 3일 날이 최악이었어요. 주가도 뭐 박살났는데, 그날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보면 한 1,600만 주. 얘가 이제 발행 주가 1억 주가 훨씬 1억 8천만 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하튼간에 그 1,600만 주 상대 거래는 굉장히 적죠. 적은 거래량으로 우한 사태를 잘 지압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다란 실현이 왔는데, 애가 가뿐하게 의연하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내공이 굉장히 강한 애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점프하는 법이죠. 그리고 자, 맨 좌하단을 보죠. 2019년 4월부터 주가가 올라. 주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가 줄어요. 이게 이제 매집이 잘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그 작년 말서부터 또 그렇죠.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가 터졌는데, 그 이후에 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도 비례적으로 감소해야 되나?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나?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것은 이제 세력 입장에서 적은 돈으로도 주식을 띄울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주식을 띄울 수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F 반도체는 돌발적으로 어제 그 갭 상승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봉차트 하나만 놓고 봐서는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성공에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